자, 우리가 출력문 했고요. 그 다음 변수 했는데 이제 조건문 할까요? 조건문. 조건문은 그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int age라는 게 있어요. age가 이제 나이죠? 나이가 19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system.println 하고 나서 성인 미성년. 자,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성인 미성년. 그쵸. 성인 미성년. 네, 줄바꿈이 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왜? 자, 프로그램은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함수를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자바에서 실행을 시키는데 int age 변수값 세팅하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출력문 있네요. 그럼 얘 출력 한번 하고 그 다음 미성년 출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19살은 성인인가요? 아니죠. 미성년입니다. 미성년자.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만 나와야 되는데 성인까지 같이 나와버려요. 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뭘 쓴다? 조건을 씁니다. 조건. 자, 조건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바에서 조건은 if문으로 씁니다. if 한 다음 소괄호, 중괄호. 자, 여기에 이제 조건부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실행될지 말지 결정이 돼요. 자, 조건부를 어떻게 정리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age가 19보다 크다, 작다. 자, 여러분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다들 아시죠? 여기 저희 수업 페이지 보시면 연산자 종류가 있는데, 자, 연산자 종류에 크게 일단 두 가지 보면요, 사칙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 논리 연산이 있습니다. 사칙 연산은 여러분이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있고, 논리 연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같다는요, 그러니까 A와 뭐 B가 같다 라고 할 때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개발자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 더 써야 됩니다. 하나 더. 이렇게. 다르다는 느낌표가 앞에 붙고요. 그 다음 크다는 요렇게, 작다는 요렇게, 그 다음 크거나 같다. 자, 얘는요 초과 미만을 의미하는데, 자, 초과랑 미만에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 이상, 이하는 포함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상은 요렇게, 이하는 요렇게 씁니다. 반대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요렇게 써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겁니다. 요렇게 써야 돼요. 자, 아무튼 이 조건부는요 무조건 논리 연산이 들어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ge 플러스 19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논리 연산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9랑 같거나 아니면 19보다 크거나, 이거는 초과를 의미하죠. 그쵸? 그러면 19 초과는 20살부터. 그러니까 맞을 때 이거를 출력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다음 또 하나, 만약에 age가 20살 초과다, 20살보다 작다,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미성년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부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오직 true 아니면 false만 남습니다. true 아니면 false. 근데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바가 봐요. 조건 보는데 이거 참이네? 그러면 이 중괄호 안쪽을 실행하고요,
조건을 봤는데 거짓이네 하면은 이 안쪽은 실행이 안 됩니다. 자, age가 여러분 맞춰보세요. 19라고 합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둘 중에 성인, 미성년 둘 다 나올까요? 아니면 성인만 나올까요? 미성년만 나올까요? 저는 지금 무조건 출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걸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미성년. 왜? age스로 써있네요. 자, age가 지금 19죠? 그쵸? 여러분, 자,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변수인가요? 그쵸, 값이에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19는 19보다 크다. 맞는 말인가요? 크다. 맞는 말인가요? 이상이다 라고 했으면 맞겠지만 초과면 틀린 말이죠. 그쵸? 19는 19보다 크다. 틀린 말이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false가 됩니다. false, 거짓입니다 하고 나서 이쪽은 실행이 안 돼버려요.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 밑에 거 19는 20보다 작다. 맞는 말인가요? 19는 20 미만인가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초과 미만 어렵지 않죠? 다 배운 거니까. 자,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된다? 얘는 true가 됩니다. 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이게 참이면 어떻게 된다? 이 중괄호 안쪽이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지우고. 자, 우리 예상대로라면 age가 19일 때 미성년이 나오는 게 맞겠죠? 잘 나오나요? 잘 나오나요? 네. 자, 그러면 34는요? 요게 이거죠? age죠? 자, 30살은 성인. 잘 나오죠? 그쵸? if문은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20살이면요? 20살이면 뭐가 나와야 되죠? 성인이 나와야겠죠? 그쵸? 근데 자, 볼게요. 20. 잘 나오나요? 잘 나오나요? 잘 나오죠? 자, 그래서 if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if문하고 if문 이렇게 있죠? 그쵸? 우리가 보기에는요, 얘랑 연관이 돼 있나요? 성인 아니면 미성년이 나와야 돼요. 연관이 돼 있나요? 연관 돼 있죠? 그쵸? 근데 자바에서는요, if문하고 if문 이렇게 써버리면은 서로 독립적인 다른 if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실행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age가 2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바가 여기부터 한번 실행을 해봐요. 이렇게 조건을 봐요. 조건까지는 무조건 봅니다. 조건이 있다면요. 자, 조건 보는데 이거 맞는 말이네 하면서 이게 출력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거 참인가요?
참인가요? 좀 더 높여볼까요? 숫자를? 애매한가요? 자, 나이가 30살이래요. 참인가요? 참이죠? 30살은 성인 맞잖아요. 그쵸?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근데 자, 요걸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문제라 생각하세요. 에이지 값에 따라서 올바른 출력문을 나타나게 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자, 잘 나오죠? 이제 이게 참일 때는 성인이, 이게 참일 때는 미성년이 잘 나와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자바가 이거 실행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에이지 값 세팅하고요. 그 다음 조건 봐요. 답은 둘 중 하나예요. 성인이냐 미성년이냐. 둘 중 하나인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30살은 성인이 맞고 프로그램상 문제도 없죠. 그쵸? 그러면 예상대로라면 여기서 저는 프로그램이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메모리가 낭비되지 않게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성인입니다 하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실행해보냐면 이 조건문까지 실행해봅니다. 그래서 얘도 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버려요. 자, 여기선 참이니까 성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짓이니까 미성년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맞는데 굳이 뭐다? 체크를 해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수능 문제라고 할까요? 수능 문제. 자, 이제 문제가 한 15번 됩니다. 에이지에 고르시오. 1번. 자, 에이지가 17이래요. 17. 자, 1번 성인, 2번 미성년. 자, 이게 수능 문제 중 하나인데 쉽죠?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자, 에이지 값에 따른 정답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에서 에이지는 17이 주어졌어요. 자, 정답이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냥 이거 프로그램 다 떠나서 여러분 이것만 볼게요. 자, 이게 수능 문제라 치고 맞는 답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자, 에이지는 17입니다.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고르면 되는 문제인데 1번이 답인가요? 2번이 답인가요? 2번. 2번이 답이죠. 그쵸? 2번이 답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에이지 값이 17이 아니라 한 37 된다 해볼게요. 자, 37일 때 몇 번이 답이죠? 1번이 답이죠. 자, 여러분 보통 수능 문제 푸는데 운 좋게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그럼 2번까지 보고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2번 지문까지 다 읽고 넘어가나요? 1번 봤는데 이거 정답이네? 근데 2번은 뭐지 하면서 읽고 가나요? 수능 문제인데? 빨리빨리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굳이 2번까지 체크하나요? 어차피 정답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내가 1번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이 상태에서 2번까지 체크 안 하겠죠? 그쵸?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쵸? 지금 빨리 문제 풀어야 되는데 2번까지 뭐하러 체크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자바는요 다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1번 맞는지 아닌지 봐요. 맞네 하고 출력해요. 그 다음 2번 봐요. 아니네 하고 출력 안 해요. 프로그램상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조금 거슬리냐? 비효율적인 구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인이 나왔으면은 그냥 프로그램 끝났으면 좋겠는데 얘는 굳이 따지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왜냐? 이 if문과 이 if문을 서로 독립적인 if문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랑 얘는 하나야 라고 알려주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앞에 else를 붙이시면 됩니다. else.
그러면 이제부터 이 프로그램은 조금 다르게 작동해요. 어떻게 작동하냐? 자, 나이가 30살이래요. 근데 첫 번째 조건 봅니다. 자, 참인가요? 참인가요? 여러분, 에이지가 30살일 때 30은 19보다 크다. 맞는 말인가요? 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성인 하고 끝내버립니다. 여기까지 안 본다는 거예요. else if로 묶어 놓으면은 얘가 각각 다른 if문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보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아, 얘랑 얘는 같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참인 이상 다른 어떤 조건문이든 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 아니면 얘가 무조건 둘 중 하나만 출력돼 있어요. 얘도 출력하고 얘도 출력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출력하면은 뭐 우리 눈에 느끼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빨리 실행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실행할 때는 코드가 짧으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훨씬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는 수능 문제를 어떻게 푸냐? 얘가 1번이다. 정답이 1번이다 하면은 뒤에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1번이구나 하고 찍고 넘어가 버려요. 우리 프로그램 어떻게 된다? 조금 더 효율적이게 변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다 해볼게요. 자, 이제 age 값에 따라서 몇 살인지 age 값이랑, 자, 이런 문제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30이에요. 자, 1번이 10, 2번이 20, 5. 보통 지문 5번까지 있죠? 좀 더 현실감 있게 저도 5번까지 만들겠습니다. 30, 40, 50. 자,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짜면요, 이제 age가 10. 좀 엄청 단순하게 한번 짜볼게요. 진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자, age가 10. 이거는 10대. 자, 10대. 이게 좀 else if 3, 4, 5 10, 20, 30, 40, 50. 자, 지금 프로그램을 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그냥 독립적인 if문 쓰는 것보다는 else if를 이렇게 여러 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럼 처음에 age가 10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참인가요? 참인가요? 네. 이거? 자, age는 10과 같다. 맞는 말인가요? 틀리죠? 그럼 넘어갑니다. 그 다음 조건은 봐요. 틀리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조건은 봐야 되니까. 근데 age는 20과 같다. 맞는 말인가요? 네. 네. 자, age는 지금 30입니다. 이것도 틀리죠? 그럼 그 다음 조건 봅니다. age는 30과 같다. 맞는 말인가요? 네. 그러면 30대 출력하겠죠? 요렇게. 그리고 나서 밑에는 안 봅니다. 안 봐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요, 만약에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 쳤을 때, 만약에 1번 아니면, 이제 체크를 하겠죠? 자, age가 만약에 50이라 해볼게요. 50. 자, 요 상황에서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확실히 드렸을 때. 자,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3번도 아니에요. 4번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정답이죠? 5번이 정답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지문이 이런 보기 정답 지문이 짧아서 그렇지, 만약 이게 국어 문제 쳐볼게요. 엄청 길다 쳤을 때 1, 2, 3, 4번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5번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5번까지 굳이 읽어보나요? 1, 2, 3, 4번이 아닌 상황에서? 안 읽어보죠? 그냥 어차피 1, 2, 3, 4번이 아닌 상황에서 답이 5번밖에 없는데 5번 찍고 넘어가겠죠? 그쵸? 자, 아까보단 우리 프로그램이 좀 더 효율적이게 변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끝끝내 체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도 아니고 만약에 정답이 한 50 돼요. 50. 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걸 알아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 조건까지 꾸역꾸역 봐야지 정답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똑같이 수능 문제입니다. 자, 얘는 한 16번 문제를 해볼게요. 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5번이라고. 1, 2, 3, 4번 체크해봤는데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정답이 5번이죠? 이해되시나요? 이 상황에서 우리 자바는요, 무조건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닐 때 그러면 정답 그냥 너 해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바로 else입니다. else. 그러니까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닐 때 그냥 나 조건도 없이 그냥 너가 정답으로 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요거 자, 여러분, 만약에요, 여기다 여러분이 조건을 걸었어요. age가 50일 때, 이제 50대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age가 한 90 돼요.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있나요? age가 90일 때? 없죠? 여러분이, 자, 이걸 아셔야 돼요. else if를 무조건 이제 여러 개 쓴다고 해서 여기서 정답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빈틈없는 수비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 조건도 보지 않는 이 else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위에 게 다 정답이 아닐 때 내가 정답으로 치겠다, 난 조건 같은 거 안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else if를 아무리 많이 써도 출력이 안 될 수도 있다. 다 거짓이면요, 조건 봤는데 참인 게 하나도 없으면 뭐다?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 else를 쓰면은 이게 무조건 하나는 나온다. 위에가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이면은 그냥 조건도 안 보는 얘가 나오거나. 자, 그래서 이거의 완전체는 if, else if, else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쓸 때 잘 보세요. if 써도 되고요. 자, 여러분 조건문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if 써도 되고요. if, else, if까지만 써도 되고요. 그 다음 if, else 써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다 되는데 else, if가 먼저 나온다, 안 되고요. else 먼저 나온다, 안 됩니다. 무조건 시작은 if로 해야 돼요. if. 이해되실까요? 자, 다시 한번 if문만 독립적으로 다 써도 됩니다.
그리고 if는 밑에 else if 써도 되고요. if랑 else만 써도 돼요. 그럼 얘 아니면 얘. 답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까처럼 성년 미성년처럼 그렇게 답이 두 개일 때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하나는 조건 보는데 만약에 이 조건 틀렸다? 그러면 그냥 따지지도 않고 얘가 정답으로 하겠다.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요게 이제 조건문인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특이점 뭘까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소스 코드가 되게 정갈하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어떤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소스 코드가 지금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안 돼 있죠? 여러분 이거 보기 좋나요? 보기 안 좋죠? 그쵸? 여러분이 딱 지금이 좋아요. 지금 프로그램이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들여쓰기입니다. 자, 들여쓰기 기준은 뭐냐면 이 중괄호에 딱 이 중괄호만 맞춰주시면 돼요. 중괄호가 한 개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음 쓸 때는 안에 쓸 때는 한 번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중괄호가 또 있다? 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다시 자, 중괄호가 또 있다? 그럼 또 한 번. 그래서 여기 두 번 들여쓰기 해줬죠. 들여쓰기는 탭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 스페이스바 두 번 됩니다. 스페이스바 두 번 하시거나 탭으로 하시거나. 규칙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중괄호 몇 번 하냐. 그래서 if는 보시면 제가 if는 이렇게 똑같이 안 썼죠? 그쵸?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안 썼죠? 얘는 중괄호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여쓰기 해준 겁니다. 여러분만 봐도 이렇게 쓰는 거 막 중구난방으로 쓰는 거 보기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지켜주세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광적으로 이걸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습관화가 안 돼서 나중에 회사 가서 막 코드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한테 욕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쓰냐고.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시작한 시점에서 이걸 습관화를 잘 들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안 맞추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끔 보면은 진짜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런 식으로 보기 안 좋잖아요. 최대한 아름답게 정렬을 맞춰야 된다. 기준은 뭐다? 중괄호를 기준으로 이제 들여쓰기를 해주면 된다. 그 다음 단축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Alt를 누르고요. 방향키를 위로 왔다 갔다 하면은 코드가 옮겨져요. 자, Shift 누르고 자, 줄 선택한 다음에 Alt 누르면 두 줄 가능합니다. 여러 줄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Alt, Shift 방향키 하면은 방향키 위 하면은 위쪽으로 이게 복사가 됩니다. Alt, Shift 방향키 위에. 아래라면은 아래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들여쓰기 할 때는 보통 탭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다시 안쪽으로 이제 내어쓰기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 다 드래그한 상태에서 Shift 탭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런 단축키 같은 게 여러분 손에 빨리 익어야지 여러분이 조금 더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 작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체는 이렇게 돼요. if, else if, else. 무조건 시작은 if로 해야 됩니다. if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else if 와도 되고, else 와도 되고, 아니면 if, else if, els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if, else if, else if, else if 하다고 만약에 마지막에 else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 줄을 써도 뭐다? 이런 줄 같은 거는 똑바로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